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을 즐기기, 고독 길들이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칙센트 미하이의 요점은 뭐냐? 우리가 함께 있음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혼자 있음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뿐인 나의 삶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럴 때 이 혼자 있으면서도 최적 경험을 해서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일과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을 통해서 플로우를 얻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직도 쓸모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몰입해서 플로우를 경험한다면, 그렇다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타인과의 관계라는 것은 함께 있음으로써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와의 관계, 이것은 혼자 있음을 즐김으로써 우리가 최적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함께 있음을 지금 즐기고 있는가? 혼자 있음을 즐기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플로우 경험에 가까운 것으로 가져간다면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최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겠죠. 인간관계의 재정립을 통해서 최적 경험을 얻게 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어떠한 공공장소에서의 그러한 관계나 마찬가지인데요. 칙센트 미하이는 딱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재정립을 통해서 최적 경험을 얻게 되는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분화와 그리고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화라는 것은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 것이고,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 목표,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이 2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혼자 있음을 즐길 줄 아는 능력, 독거 능력이 아주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함께 있음을 즐길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A라는 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A는
아주 친구가 많은 그런 사람이죠. 여성인데요. 대인관계가 아주 다양하게 많았고요. 또 좋은 친구, 가족, 동료. 그러면서도 또 아주 힘든 그러한 어떤 친구나 동료들이 있었죠. 원래 이제 A의 성향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좀 불쾌한 인간관계도 다 감내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아, 나 더 이상 이런 관계는 좀 정리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참 아픈 이별을 했죠. 사별하고 난 다음에 홀로 은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뜨개질을 이제 주로 밤에 했는데,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뜨개질을 했죠. 그리고 이 뜨개질 하는 시간에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설교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들으면서 뜨개질을 했는데요. 이것이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뜨개질을 하고 가만히 밖을 보면은 아주 그냥 먼동이 트는 밤새도록 그야말로 시간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집중되어서 그 시간을 뜨개질을 하면서 또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보낸 시간이 아주 축적되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A는 이 시간 동안 아주 내면 집중이 강해졌죠. 최적 경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그러한 심리적인 치유,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본인이 아마 모든 주변 사람들도 A만은 절대로 사람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 더 이상 내가 불필요한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감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비난도 하고 애원도 하고 설득도 했죠.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냈는데 왜 그러냐. 이거 좀 배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A는 자기가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좀 외롭긴 하지만 참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아주 즐길 줄 알게 되었죠. 이 A는 이 작은 꽃들도 뜨개질로 떠서 이렇게 집안 곳곳에 화병을 놓고는 꽂아두고 본인이 뜨개질을 한 그러한 방석이나 깔개 같은 걸로 집을 꾸미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아주 훈훈하고 그리고 따뜻합니다. 정성이 느껴져죠. 이 집을 자기의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다시 재정립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틴을 만든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모닝커피를 마시러 근처 카페로 가기, 그리고 운동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두고, 또 여가에 피아노도 배우고, 또 그림 그리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은 간소한 저녁을
본인이 차려서 먹고, 그리고는 주로 이제 밤에는 뜨개질을 하고 설교 내용을 듣는 그러한 루틴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때때로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음악을 즐기는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만나서 거실에 피아노 연주회를 갖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조각을 했습니다. 삶의 질이 훨씬 이전보다 높아졌죠. 그 남겨진 관계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향상되었습니다. 질이. 더욱더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것은 A가 직접 떠서 만든 그러한 뜨개질 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 뜨개질 작은 꽃들을 이렇게 화병에 꽂아둔 것이죠.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작은 꽃을 뜨려면 얼마나 성가신지 모르는데, 그것을 본인이 하면서 최적 경험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 뜨개질, 이 몰입이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뜨개질을 하면서 뭐 가방이나 이런 꽃이나 깔개 같은 것들을 또 주변의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선물을 하고, 그것을 받은 가족이나 친구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이 모든 것이 이 A에게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몰입, 집중과 이것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된 것이죠. 베이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야수이거나 아니면 신, 갓, 둘 중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 그만큼 혼자서도 기쁨을 느끼기 힘들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내공을 알려면 그 사람이 독거 능력이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충족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이죠. 우리 이 A의 경우도 이 고독을 길들이기를 한 경우입니다. 성공적으로 고독을 길들였죠. 그래서 칙센터 미하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면서도 플로우를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만의 정신적인 일과를 설정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A처럼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것을 못 참고 꼭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TV를 봐야 되고, 극장을 가야 되고, 레스토랑이나 뭐 도서관을 가는 등 이러한 문명 생활의 도움 없이도 플로우를 성취할 수 있어야만이 고독을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신만의 정신적 일과를 설정하는 그 예로 첫 번째, 공간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A처럼. 자신이 거하는 공간을 자기화하라는 것이죠. A는 뜨개질로 만든 작은 꽃들을 이렇게 화병에 꽂아서 곳곳에 두고, 그리고 깔개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만든 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죠, 집을. 이 공간을 조직화하고 거기서 뜨개질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최적 경험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칙센트 미하이가 얘기하는 그러한 정신적 일과, 두 번째로는
시간을 조직화하라입니다.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 A의 경우에는 눈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를 마시러 카페로 나가는 것, 운동하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그림 그리고, 피아노 치고, 간소한 저녁을 먹고, 뜨개질과 설교 듣기를 하는 그런 루틴을 만든 것입니다. A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지만 자신의 세계에서 나름대로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을 즐기는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A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칙센트 미하이는 우리가 좋은 관계로부터, 함께 있음으로부터 어떤 즐거움, 플로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혼자 있는 시간으로부터 도피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대부분이. 청소년들, 성인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대부분의 최악의 경험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났다라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없을 때 최악의 기분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일요일 오전이 가장 기분이 저조할 때라고 얘기를 하네요. 쉬는 날, 특히 이렇게 교회나 성당이나 어떤 사찰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가지 않는 사람의 경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적인 엔트로피가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가장 기분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엔트로피가 일어나면은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여자친구 지금 어디 있지? 건강이 걱정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한 거 어떻게 될까? 폭락하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든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혼자 있음을 즐기지 못할 때는 그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는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또 술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물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아주 복합성이 낮은 수준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통제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들이죠. 혼자 있을 때도 집중하고 또 이렇게 자아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 하고 TV나 또 이런 그냥 놓고 뭔가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젊을 때 배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 청소년 시절에 이런 혼자 있음을 배우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나중 성인이 되었을 때도 어떤 진지한 정신적 각오를 해야 하는 그러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단련이 되지 못한 성인으로 성장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즐기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뭔가를 이렇게 조각하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어릴수록 배우는 것이 좋고, 그러한 능력을 키우면 성인이 됐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전제는 뭐냐? 주의력을 조직하는 일이다. 결국 의식 조절이죠. 플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의식 조절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집중,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혼자 있음, 그리고 함께 있음,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함께 있음의 첫 번째 사례가 가정이죠. 가족관계. 플로우와 가정인데요. 가족관계에서도 우리가 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관계에서의 대원칙이죠. 분화와 통합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죠. 분화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각자의 개성이 지지되고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의 공통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가정에서도 플로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아이를 동물원에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또 이런 어떤 그 생물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나 이런 걸 배우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모가 이제 정기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10살 때 그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동물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물원에 가서 그 동물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는 게 참 괴롭다. 나는 즐겁지가 않다. 아이가 생각하는 동물원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동물이 틀린 거죠. 이럴 때는 부모는 이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한 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화입니다. 또 통합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부모가 그 외에 맞춰서, 그리고는 동물원 가는 걸 그만두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를 하는 것, 함께, 그것이 통합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결혼을 하는 것도 다 이게 지금 가정 문제가 되겠는데요. 결혼에는 규칙과 의무가 따르죠. 근데 이 결혼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규칙과 그러한 의무, 제약이라는 것은 모든 게임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행동의 제약, 원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임도 그러고 결혼관계도 그러고 그러한 제약과 의무와 원칙을 따를 때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키케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일련의 법규의 노예가 되어야만 한다. 이 제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플로우와 가정, 그리고 플로우와 친구 관계가 이제 있겠죠.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친구 관계가 있겠는데, 물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고독이란 진실한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친구가 아니라 진실한 친구죠. A의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친구 관계가 있었지만 본인이 평소에 생각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친구 관계, 이것은 이제는 진실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술 친구다,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는 관계다, 그것은 고독을 막아주지만 성장을 장려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가면 판에 박힌 행동과 대화가 있을 뿐이죠. 그것은 자아 확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오히려 정리하는 것이 낫겠죠.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에도 분화와 통합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각자 친구들끼리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개성을 인정하고 지지를 하고, 하지만 공통의 어떤 목표,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이 친구 관계에서 플로우를 얻는 것이죠. 함께 있음의 세 번째가 플로우와 공적 활동인데요. 가장 공적 활동에서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분화와 통합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하지만 공통의 부모를 위해서 다시 협력하고, 이건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이 칙센트미하이는 이 공적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칼라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칼라일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칼라일은 당신 자신을 먼저 개혁하시오. 그리 되면 세상에서 악당이 한 명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아주 명언을 했다는군요. 우리가 개인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나부터 살펴라. 세상을 개혁하기 전에 우선 나부터 개혁하라. 나는 제대로 이러한 모든 관계에서 과연 분화와 통합의 기술을 부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혼자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팁은 뭐냐? 어떤 관계든 분화와 통합의 묘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는 자식이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의식 조절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을 즐길 수 있는 삶의 풍요로운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혼란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